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대해서 그동안 부적격 의견을 주장했습니다만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사실 그 세 명의 후보자 모두 관심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이제 논란이 가장 컸던 후보자라면 강경화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야당에서는 낙마대성 1호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건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강경화 후보자 이제 신상 관련 문제가 몇 가지 제기됐죠. 예. 근데 저는 이런 문제가 외교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깬다고 하지요.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무산시킬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께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시겠지만 예. 저는 이 신상 문제가 과연 이런 유리천장을 깨는 파격적인 인사를 무산시킬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 강경화 후보자의 신상 문제보다는 과연 우리 강경화 후보자가 북한 이 핵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사드 관련한 한미 한중 문제, 예. 위안부 관련 한일 문제 풀어갈 구체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아쉬웠지 않나 싶어요. 특히 예. 좀 한간에 분명한 우려가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들을 이 중요한 중차대한 이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예. 그냥 모든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하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는 들러리 쓰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것 저는 예. 청와대하고 우리 강경화 후보자가 현실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국제 외교 문제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질의응답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은 청문위원들에 대한 아쉬움입니까? 아니면 답변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아쉬움입니까? 저는 양자 같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경화 후보자께서 예. 외교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식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청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 기록이 남고 특히 외교 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입장을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카드를 미리 다 보여주면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 이제 청문 과정에서 예. 강경화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선연히 드러내서 어떤 일종의 이제 칼날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깼다는 파격적인 인사는 나름대로 우리가 예.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김용태 의원께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파격 인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어제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은 충분히 해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보도 수준의 그 예.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오늘 아침 이제 인터뷰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쭉 이제 조간 신문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예, 그런 판단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게 이제 정무위 문제가 돼서 어제 정무위에서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상당히 여야 간 대립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어서요. 어떤 내용이 같습니까? 김상조 후보자는 제가 10년간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 오랫동안 봐온 분입니다. 예. 일단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정책적 능력이나 자질은 제가 100번 인정합니다. 예. 물론 저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상반되고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 청문 과정에서도 이 신상 문제보다는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예. 어제 경우에는 이제 난데없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진행됐던 신상 문제보다도 이 허위 증언, 즉 위증의 문제가 어제 갑자기 이제 돌출이 돼서요. 예. 국민의당 김관영 우리 의원께서 제기했던 문제인데 2004년도 우리 김 후보자가 예일대학교 이제 펠로우 프로그램에 가면서
이 추천 추천자가 교수 필요한 거거든요. 예, 세 그거 가서 분과 이제 무료로, 관련된 예. 예, 무료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 저명한 추천자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 2명만 실명을 공개하고 1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청문회 과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의로 그 사람 이름을 숨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김상조 후보자의 분명한 해명을 듣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제기돼서 어제 채택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김상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 바른정당 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의견이? 사실 여러 가지 신상 문제가 제기돼서 과연 예. 우리가 뭐 정권에서 임명한다면요, 우리 국무총리하고는 달리 국회 표결 강행할 과정은 수는 없기 있죠. 때문에요. 예. 이 표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임명하는 거죠. 다만 저희로서는 이것저것 문제 제기는 분명히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위증 문제가 돌출해가지고 예. 일단 김상조 후보자의 분명한 해명을 듣고 나서 이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게 사실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좀 부적격 의견이 바른정당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가 미묘한 발언들이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의 정호택 원내대표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김상조 후보 이 보고서 채택 날짜를 연기한 것 자체가 국민의당이 찬성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절차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김상조 후보자의 위증 문제를 제기한 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셨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정호택 원내대표의 말씀은 조금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인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적 증언 선서를 한 상태에서 위증한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클리어가 돼야지만 내일 결과 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승민 전 대선 후보도 고사하고 마땅히 당을 이끌어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 입후보 할 시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물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바른정당 내에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이 경선이라는 다이내믹스를 잘 살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크지 않은 정당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나오셔서 자기의 생각들을 펼쳐나가는 장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에 비해서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좀 존재감을 못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시는지요? 그런 평가가 있다는 거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바른정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야당으로서 예전처럼 무조건 억지 부리지는 않겠다. 협조할 건 협조하되 잘못된 건 강력하게 비판하겠다. 이 얘기는 분명히 하고 싶고요. 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정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변경도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지요. 다만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과 정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 문제랄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민간 부분 대비 이 공공 부분의 무분별한 확장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정권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야당으로서 결코 이제 독주를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해 나갈 것입니다. 추경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요?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이 추경도 지금 우리 이번에 제출한 거 보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부문 대비 공공 부문의 일방적인 확장에 몰두한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내용을 꼼꼼히 뜯어본 다음에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이 생산적이고 건전한 비판적 토론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